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네네. 일단 이분들은 제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분들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원숭이도 이분들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또 어디 가도 밑지른 장사는 안 하는 사람들이고 머릿속에 계산기는 두들기는 사람이고 무모한 짓, 또 바보 짓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원숭이띠 분들이 돈복이 없지는 않아. 그리고 뭐라 그럴까, 남한테 그 소유욕도 강하고 네. 또 어떤 욕심도 있으시고 뒤지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디 가도 밑지른 장사 바보짓을 안 하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원숭이들이 돈복은 있다고 봐야 돼. 나는 내가 이제 보는 점괘로는 원숭이띠 분들이 돈복은 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머리가 좋고 네. 추진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반대로 의심도 많아. 이분들 사람 잘 안 믿는 성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 이제 47 경신생들은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고생하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네. 또 뭐 금수저를 물고 나오고 운수저를 물고 나와서 잘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극과 극이 많아. 쉽게 말하면 잘 사는 사람 아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아주 못 살아. 그러니까 이제 뭐 중간이 없는 거지. 중간이.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돈복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면 스님 반대로 이분들도 힘든 삶을 좀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네. 가장 큰 이유가 좀 어떤 이유로 이분들의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게 했을까요? 어떤 뭐 부모, 형제, 또 부부간에 가족 간의 불화가 많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마음고생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분들 같은 경우도 22년, 23년, 24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올해 이제 25년으로 그나마 조금 낫다가 이제 47이 된 거죠, 이분들이.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 왜냐면 우리가 9수가 나쁘다, 이게 사람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거는 여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7수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분들 자 이제 쉽게 말하면 여자분들은 병원년 26년도가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고 자손의 경사도 있을 수 있고 또 문서도 들어올 수 있고 문서, 집 사는 거나 땅 사는 거나 뭐 차 바꾸는 일도 문서예요. 그러나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은 위험률이 많은 해운년이에요, 병원년이. 네.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돈에 대한 관계 이런 거 뭐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병원년이 변동이 많은 기운이거든요, 사실은. 변동. 그래서 변동이 많은 기운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하든지 뭐 직장에서 부서가 바뀌든지 또 승진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꼭 승진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인간관계, 어차피 다닐 직장이고 어차피 할 사업인데 인간관계가 원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아니면 도야. 여자분들은 아주 좋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런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도라고 좋은 일 끝에 꼭 본인이 근심을 가지고 하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은 사고도 좀 조심하시고 투자하는 것도 무리하게 몰빵하지 마시고 또 직장관계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일적으로. 그러나 10개 물속은 알아도 하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지켜보고 들으세요. 맞장구 치지 마시고. 잘못하면 구설에 오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 네. 선생님 바라봤을 때 이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런 네. 인간관계 속에서도 좀 많은 일들이 항상 겪어왔거든요. 그렇죠. 가족관계, 인간관계, 그런 부분에 원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왜냐면 보면 우리가 새가 강하면 부러지기가 쉽잖아. 성격이 아주 강하시길래 이분들은 내가 노란 건 노란 거여야 되고 빨간 건 빨간 거여야 되고 자기 주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 관계가 타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주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연애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시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시고 내 주관을 많이 내어주시면, 이거는 여자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남자한테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말씀해 주신 게 또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지금 태어난 달로 월생으로 본다면은 네. 내년에 좀 기대해봐도 좋은 월생은 몇 월생 분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네. 6월생 가지신 분들, 음. 7월생 가지신 분들, 음. 8월생 가지신 분들은 좋다고 봐야 되겠죠. 음. 어떤 금전관계, 뭐 인간관계, 일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매듭이 올해 이제 25년도에 시작을 했다면 뭔가 이렇게 매듭이 좀 풀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분위기가. 아, 그러면은 선생님 봤을 때 이분들 내년에 2026년 이제 좀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변동. 네, 변동. 네, 왜냐면 우리가 변동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몸 편하고 맘 편하고 돈 많이 받고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일하려는 게 다 변동이잖아요. 네. 나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변동의 기운이 많은데 그 결과가 자 여자분들은 아주 좋고 남자분들은 자 좋은 면에 악재가 따를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사를 돌 다리도 두리고 건너가라.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제일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금전운일 것 같은데 네. 금전의 기운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좋다고 봐야 돼요. 금전 기운은 아주 좋습니다. 돌아가요. 회전됩니다. 그래서 자 돈은 들어오는데 여자분들은 쌓이는데 남자분들은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움직이시지 말라 이 소리죠. 그러면 이분들 스님 2026년에 어떻게 보면 혼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죠. 네네. 좋은 인연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혹시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뭐 지금은 결혼이 워낙 늦어지고 네. 또 누군가의 어떤 지금 세월이 또 옛날 같지 않잖아요. 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얽매이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겠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결혼을 했어.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내 가족도 생각 안 하고 남의 가족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유 내 가족에 대한 애착도 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도 새로운 인연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분들 위해서 해주실 말씀 좀 있으실까요, 선생님? 자 이분들 23년도, 24년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26년도 병원연에는 자 뭔가 물꼬리 풀리든 실꼬리 풀리든 풀려 나가라는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고. 안녕하세요. 해신당 청하도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46세에서 이제 내년 47세가 되시는 원숭이띠 분들, 47세 원숭이띠 분들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네. 이분들 지금 이 나이까지 어떤 삶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되게 반반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유년 시절이 아주 유익하셨던 분들, 그닥 고난이 별로 없으셨던 분들, 또는 아주 힘드셨던 분들, 부모님의 정도 없고 사랑도 못 받고 금전적으로 되게 열악하고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악착같이 살아오신 분들, 이렇게 두 부류로 완전히 이렇게 확 나눠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게 우리 원숭이들이시죠. 경진생. 그럼 이분들 중에 좀 힘든 분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든 부분을 겪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어릴 때부터 금전적인 고력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수성가해서 빨리 금전을 모아서 내가 내 거를 이룩하고 내가 내 거를 위해서 뭔가 성취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엄청 많죠. 그러면은 이 날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초년과 중년의 길을 걸어왔다 좀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초년에는 부모님의 정도 없고 많이 힘드셨어요. 외로웠고 고독했고 이분들이. 그래서 어떤 사랑의 갈구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호기심도 많고 해보고 싶어하는 것도 엄청 많은, 끼가 엄청 많은 띠거든요. 근데 그걸 못 발휘해 본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중년 넘어오면서,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청년기죠. 그때는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 뭔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고 잠도 안 자고 노력했어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루고 나니 장년기가 되니까 조금 딴 데 눈을 돌린 경향이 조금 많아졌지. 그 외로움 때문에. 내가 이제 다 채우고 나니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게 많았던 걸 못했잖아요. 네. 보상심리가 나온 거야. 그래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동분서주 하신 분들이 많아. 꼭 불륜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뭐 취미활동 이런 것들, 또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들이 밖에서 볼 때 바람났다, 변했다, 그 마음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드셨던 분. 이분들은 선생님 주변에 이런 어떻게 보면 구설이라든지 이런 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주가 엄청 뛰어나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이분들이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시비 구설은 그냥 기본 따라왔어요. 처음에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이분들이 나 아닌데 나 그거 아닌데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 한 5년 정도 전부터는 이분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워낙 그랬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가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엄청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 가정에 대해서 엄청난 이런 애착, 내 자식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으시고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내 자식들에게만은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정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내 건강 돌보지 않으시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이 많으시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안과 밖으로 바빴어. 아내도 돌봐야 되고 밖에도 돌봐야 되니 엄청나게 힘드셨지. 근데 그 외로움과 헛헛함을 네. 달랠 길이 없었어.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 오히려 외로움을 느낀다든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다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이 정에 대해서 사랑을 나누고 이거에 조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되게 꿈이 많아요. 네.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 밖으로 조금 눈을 돌린 게 어떻게 잘못된 시선으로 본다면 조금 가정의 파탄, 가정의 불화 이렇게 두 부부간이 조금 같은 한 궁에 살더라도 조금 공방, 각방을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조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이 네.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순간을 꼽자면 딱 어느 나이대에 가장 많이 좀 고생을 했을까요? 초년기에 엄청난 고생을 하셨고요. 이 자수성가를 해 오시면서 내가 이루기 위해서 20대 초반, 30대 요때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40대로 들어가면서 그래도 조금 안정기에 들어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조금 이제는 조금 여유가 있고 30대 후반에서 내가 정말 많이 힘들었다. 후반에서 그러면은 좀 정말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네요. 그렇죠. 금전적으로도 부부 관계에서도 사람들한테서도 엄청 많이 힘드셨죠. 그럼 선생님 이분들 이제 지금부터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올 한 해를 좀 돌아본다면은 2025년은 이분들한테 좀 어떤 한 해였을까요? 자, 삼재가 끝나서 내가 이제 팍 풀리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생각만큼 황문이 열리진 않았어. 철문이야, 두꺼워. 문을 내가 막 힘겹게 열고 이렇게 왔던 형국. 근데 아예 안 열리는 문 같으면 포기라도 하겠는데 조금씩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쓰고 아주 애를 쓰고 이를 악물고 뛰신 분들이 많아. 직장에서도 내가 의외로 사람들한테 왜 내가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고 네. 나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시비 구설이 있었고 괜한 질타가 있었고 내가 사업하시고 장사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될 듯 말 듯 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고 애 많이 쓰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 네. 그리고 굉장히 좀 풀리듯 안 풀리듯 하면서도 좀 마음속으로 좀 상처를 많이 받았던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쵸. 거네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2020년 새해가 좀 다가왔잖아요. 맞습니다. 2026년도부터는 좀 어떠한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이제 47세가 들어서면서 조금 금전의 문이 내가 힘겹게 열었던 원래 을사년에 힘겹게 열었던 문들이 병원연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열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했던 거에 비해서 성과도 좀 좋을 수 있고요. 사람들한테서도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이분들이 어디 이동을 하시든지 문서에 이동은 들어왔어요. 집을 이사를 가신다든지 조금 더 넓혀서 간다든지 조금 이렇게 직장 내에서 이동이든 이렇게 문서에 이동은 있습니다. 문서 이동을 네. 그럼 이분들 내년에 가장 궁금해하는 분야의 금전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금전의 기운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어느 날 한 방에 대박은 없습니다.
조금씩 문이 열리니 금전에 있어서 내가 한 푼 두 푼을 모으셔야 큰 돈이 됩니다. 근다고 원래 돈 들어온다고 해서 확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내가 했던 만큼의 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한 방이 없어요. 로또 한 방이 없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일한 만큼의 돈만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면 그래도 내가 47세 후반기가 들어가면서 하반기 정도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금전에 이렇게 한숨 쉴 수 있는, 그래도 나 고생했네, 조금 숨구녕이 조금 열리게 보입니다. 괜찮네요. 네. 그러면은 이분들 선생님 이제 내년에 봤을 때 그래도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내년에 성주운이라 그러죠. 우리가 47세에 성주운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좋은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꼭 안 좋은 일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낙상수, 미끄러지는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발목을 삔다든지 어디서 뭐 계단 2개, 3개에서 내가 굴러 떨어진다든지 헛디뎌서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병 쪽으로 건강은 그렇게 조금 조심하시고요. 혈압 쪽으로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신 만큼 내가 두통으로 인해서 혈압 쪽으로 조금 건강이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뭐 건강 검진을 미리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예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네요. 맞습니다. 미리 챙겨 가신다 그러면, 근데 미리 챙기는 것도 좋은데 이분들은 한 순간이에요. 나도 모르게 뚝 떨어지는 거고 나도 모르게 혈압이 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여유로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여유. 너무 혼자 동분서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애탈지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을 위해서 조금은 릴렉스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을 좀 살아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또 추가적으로 이분들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선생님? 대운이 들어옵니다. 오. 근데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고 대운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조금 주변이 정리도 조금 필요하고요. 우리가 손님이 와도 집 청소를 하듯이 대운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내가 맞을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에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하고요. 집을 이사를 가신다거나 했을 때는 꼭 저희 같은 무당집에 연락을 하셔서 어느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지를 꼭 한 번만 확인하세요. 의외로 고집이 세.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이동의 나쁜 방향은 꼭 있습니다. 대장군 삼살방이라고 우리가 안 좋은 방위가 꼭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이동을 하신다면, 그래도 이때까지 내가 고생해온 거 40대 그래도 아홉수가 들어오기 전에 조금 밟아가는 이 기초를 잘 다지신다면 내가 49까지도 조금 편안하게 가신다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10년 운세라는 게 1년의 운기를 확인하는 건데 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랑 정말 1대1로 점수를 보는 거랑 차이가 큰가요, 선생님? 차이가 크신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겠죠. 본인 개인의 점사고 요거는 나이와 띠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얼굴을 본다면 그 사람의 기운으로 또 다른 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뭐 궁금하시고 새해 내가 조금 어떠한 이동이나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한다면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타로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980년생 네. 우리 경신생 47세 되시는 네. 원숭이 띠분들 네.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선생님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이분들 신년 운세에 앞서서 네. 이분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이나 특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신생 분들 올해 이제 병오년 이제 47세 되시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하고 조금 인연이 좀 멋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처음에 딱 볼 적에 조금 이분들은 뭐 두 분 다 아니더라도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인연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조금
힘들었겠다. 이런 게 먼저 제일 보이네요. 이게 뭐 다 똑같이 원숭이띠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제 80년생, 이제 경신년생, 이제 분들, 이제 특징이 어떨까요? 했을 적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세요. 강하신데, 우리가 경신이라고 하면은 이 기둥 자체가 전부 다 양의 금으로 딱 이렇게 세워진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해에 태어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원숭이 띠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원숭이 띠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엄청 많잖아요. 원숭이 띠는 어때요? 네. 뭐 재주가 많아요? 어때요? 막 이러는데,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우선은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으면은 완전 그냥 직진이에요. 그런데 그냥 평소에 보면 엄청 게을러요. 그리고 남을 갖다가 배려하거나 아니면은 감정이 조금 부족해. 감성이 부족하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이제 일할 적에는 굉장히 잘 지내는데 가까운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완전 베스트야. 근데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바깥에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들어왔으니까 집에 뭐 아무데도 이제 귀찮지. 그런 거 나 자신은 없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하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나서 이제 아기 키우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시는 분들도 보면은 이제 내가 그렇게 크고 그렇게 자라왔다 보니 이 아이한테 굉장히 거는 기대가 엄청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내가 이제 그 양육을 받았던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컨트롤해서 자식을 갖다가 양육할 적에 그렇게 키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굉장히 생활 능력이 엄청 뛰어나세요. 뛰어나세요. 그리고 돈 함부로 안 써요. 돈 함부로 쓰신다고 하신다면, 뭐 그런 분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쓰신다고 하신다면은 그럴 만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렸을 적에 너무 못 먹고 못 입고, 왜 지금 47살이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어렸을 있죠. 적에 힘들게 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끌고 나가고 내가 해야 되는 거, 돈 되는 거,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폭발적인 에너지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싶어요. 그리고 또 의외로 이제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집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면 이분들은 집안에서는 좀 차가운 그런. 차갑다기보다 배려가 좀 부족하지, 밖에서 했을 때보다. 밖에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하고 집에서 바라보는 모습하고는 저는 가장 큰 게 배려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분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융통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눈치로, 바깥에서 일하는 거는 안 그래요. 근데 집에 와갖고선 조금 눈치를 내려놓는다 그래야 되나? 바깥에서 너무 많이 써서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에서는 다른 사람을 갖다가, 그게 상대방에는 이제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쟤는 나를 갖다가 왜 저렇게, 이렇게 차갑게 대하지? 아니면 왜 이렇게 내 생각을 못 해주지? 그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좀 결여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올해 2025년 을사년 한 해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제일 가장 크게 보이는 게 가정의 이슈예요. 집안에서의 이슈. 그게 뭐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그냥 뭐 남편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가족들한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던 그런 해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럴 수도 있지. 아이가 만약에 아파서 계속 병원 쫓아다니면서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집안의 그런 일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신경을 많이 썼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정에 대한 이슈,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보이네요. 그러면 이분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년에 병오년에 어떻게 되는지. 병오년에. 네, 2026년 병오년 한 해가 네. 궁금합니다. 네, 병오년 한 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보내실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분들은 올해 한 해는 돈이야. 돈? 네, 돈이에요. 금전적인 걸로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다 싶어요. 사실
이분들이 돈 없지 않아요. 돈 못 벌지 않아요. 그리고 못 벌었던 거 아니야.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됐어. 관리가 제대로 안 됐고, 또 어떤 분들은 돈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100만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100만 원은 다르듯이 네. 만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더 불릴 수 있을까? 이런 게 금전에 대한 확장의 생각이 굉장히 많은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금전에 대한 생각이 많아서 내가 금전에 욕심을 부려라라고는 안 나와요. 아.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브 앤 테이크가 좀 제대로 돼야 돼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리고 때로는 좀 기부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디다가 조금 내가 뭐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세금을 갖다 안 냈다든지 막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다 내셔야 돼요. 연체된 거 있으면 다 내셔야 되고, 이런 금전 관리는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돈 꾼 거 있으면 돈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금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카드빚이 있다든지 하면은 한 번쯤은 정리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없어서 정리를 갖다가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있어도 그냥 그대로 내비두고 달달이 그냥 갚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뭐 달라지겠냐 하겠지만은 달라진다고 나오네. 그렇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 되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에. 이분들 보면은 요즘에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 네. 밤에 잠을 갖다가 잘 못 주무시는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핸드폰의 영향도 되게 많고, 그리고 쓸데없이 지인들 만나서 떠드는 거 있죠. 괜히 떠드는 거. 나의 허함을 밖에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집으로 들어와서 잠자는 거에까지 방해가 돼요. 잠 잘 주무셨던 분들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술 드시는 거 조금 조심하시고, 술 안 드시면은 최고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올해는 그게 또 보여요. 폐하고 장. 아, 건강. 네, 네. 폐하고 장 쪽. 그래서 한 번도 뭐 병원에 가셔갖고 진료 안 받으셔 보셨던 분들은 뭐 사진을 좀 찍고 대장 내시경도 좀 해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랬으면 좋겠고, 이제 만약에 연애운 같은 경우는 이별수가 좀 보여. 이별수가 좀 보여요. 이렇게 이별수가 보인다고 다 이별하고 이혼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내가 계속 해왔던 관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잘 캐치해서 내가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소통을 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내가 대화를 갖다가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잘못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도 막 되게 치사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듣는 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둘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는 못했던 거지.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거고, 조금 그런 소통의 기회로 요번 기회에 조금 더 돈독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이별한다든지 이렇게 좀 보여요. 이성운 같은 경우는. 그리고 문서운 괜찮아요. 네, 문서운 괜찮기 때문에 문서 잡으실 적에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내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금전의 이슈다 보니까, 만약에 문서를 갖다가 하더라도 내가 계속 불안할 수 있어요. 이거 잘 산다 못 산다,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거기에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잡는 문서는 잘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돈 되는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조금 묵혀놓을 생각하시고, 그러고서는 문서는 잡으셨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이제 47세지만은 젊지만은 계속 젊지는 않단 말이야. 나중에 얘가 효자 노릇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리해가 갖고선 사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리고 이제 또 이동운 같은 경우 좋아요. 내가 어디 이동을 갖다 해야겠다 그러면은 그거 생각 없이 그냥 이동하시면 돼요. 빠른 결정이 좋아요. 이동할까 말까, 가갖고 내가 어떻게 될까, 조금 더 먼 거 같은데, 아니면 지금보다 월급이 좀 작은데, 아니면 거기 뭐 사람들이 전부 다 무섭게 나를 쳐다봤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동하세요. 근데 빨리 해야 돼요. 기회가 확 왔다가 확 가요. 이동의 기회가.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갖다가 하셔라 이렇게 나오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총운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요.
어딜 가든지 간에 나를 갖다가 지켜주고 도와줄 귀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사고 나거나 내가 사기당할 수 있더라도 내가 옆에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진짜 밤에 걸어가도 진짜 동그란 이 보름달이 내 앞길을 갖다 비춰줄 것이고,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내가 감사함을 갖다가 잊으면 안 돼요. 올해 운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좋은 거지, 내가 잘나갖고서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 싹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한테 조금 더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해가 될 것이고, 올해는 그리고 이제 돈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돈을 갖다 써서 나를 갖다가, 왜 우리 그러잖아, 너무 허례허식으로 막 휘감는 것도 안 좋지만은 때로는 나한테 투자를 갖다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을 너무 생각해도 안 좋지만 이분들은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나를 위해서 내가 뭐